허그 공사비 9천억 가련 1구역 대출 보증 보류 중도금 내야. 이건 또 뭐래요? 제2의 둔촌주공 사태 터지는 건가요? 허그는 안정적인 곳 아닌가요? 1금융권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할 것 같은데 저것도 불안한가? 허그도 뭐가 터져서 저런 건가요? 아니면 요구가 적당한 건가요? 자, 기사를 한번 먼저 봅시다. 가련 1구역 대출 보증 보류 중도금 내야. 자, 허그가 서울시 은평구 가련 제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업비 대출 보증 승인을 보류했다. 시공사가 조합원들로부터 중도금 등 금융비용을 입주 때까지 받지 않는 입주시 전액 완불제가 시행되는 것을 비롯해 자금 조달 구조의 리스크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요, 지금 롯데건설이죠. 여기서 진행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는 후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건물을 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짓고 뭐 하고 하는데 한 2천억 정도 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보통은 선분양에게 한 이 정도 받아가지고 요거 한 4천억으로 분양해서 2천억은 먹고 초반 2천억은 중도금이나 혹은 계약금 이런 걸로 받고 또 수분양자들은 중도금을 대출로 받는다. 보통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후분양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짓는데 2천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요거를 막 선분양하고 하면은 분양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편하게 하자 라고 해놓고서 요 금액을 허그 보고 대출을 해주세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허그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만약에 터져요. 현장이 건설하다가 중단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사업대출이나 부동산 PF 플러스 선분양 수분양자들에게 받은 계약급이나 혹은 중도금 터지는 거 요 리스크를 여기서 감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없애고 요쪽에서 다 감당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만한 리스크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허그가 공사인데 허그가 위험한가요? 일단 위험한 건 둘째 치고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그 리스크를 우리 보고 다 감당을 해라. 이렇게만 우리가 감당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더 자금을 네가 모아와라. 나한테만 달라고 하지 말고. 이건 당연한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허그가 진짜 안정적이고 안전하냐 라고 말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금액이 1.6조 대위 변제율도 상승했다.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디예요? 허그. 그죠? 그래서 2015년 이후 부동산 관련에 대한 공적 보증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공적 보증 잔액은 869조 8천억으로 2014년 말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보증 비중이 82.8%. 즉 대위 변제금. 대위 변제금이 뭐예요? 주택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러면은 원래 집주인이 있고 갭을 두고 세입자가 들어가고 이만큼 갭이 있었는데 문제는 2020년 5월부터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가 폭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가뜩이나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처를 굉장히 빠르게 한 건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선법 가지고 까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왜곡돼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계속 뭐라고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미용실 가가지고 뇌를 스트레이트 파마하고 온 머가리가 빈 인간들은 아직도 임대차선법 때문에 전세가 튀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악플 달아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편들어준 게 아니라 임대차선법 자체가 전세가 폭등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세뇌가 됐어. 광신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5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 딱 거의 3개월 된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임대차 3법이 들어가면서 상승률이 꺾입니다. 상승률이 꺾이는데 얘 때문에 4년치 미리 받는다 해가지고 언론에 담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켰어요. 그러면서 10월부터 다시 튀어요. 그러니까 8, 9월 꺾이고 10월부터 다시 튀어요. 근데 10월부터 다시 튀니까 그걸 가지고 신나가지고 아이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계속 폭등하네 라고 하면서 계속
부추겼는데 그럼 22년 8월부터는 왜 전세가가 급락을 했느냐? 금리를 빨리 올려서요? 아니요. 금리를 조금만 올렸어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빨리 올렸으니까 지금처럼 개박살이 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했다 막 부추기면서 전세가를 막 올렸죠. 근데 갭투기꾼들은 보통 어때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려줬어요? 그리고 집값을 이만큼 더 올렸죠. 그러면은 나 원래 이만큼 갭이 있었는데 이만큼 돈을 더 받은 거를 가지고 잘 고익 간직하고 있었겠느냐? 아니죠. 한 군데 더 갭투기했죠. 집값 폭등한다고 풍선효과니 뭐니 해가지고 지방에 한 군데 두 군데 더 샀겠죠.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얘는 돌려줄 돈이 없어. 근데 돌려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돌려주도록 법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법 자체가 아직도 집주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차 3법은 어떤 법이다? 집주인이 95, 세입자가 5 유리한 법을 집주인이 90, 세입자가 10 유리한 정도로 바꿔줬을 뿐인 법이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보험으로 돌려줘서 세입자한테 돌려주고 여기서 대위 변제해준 다음에 세입자에게 대위 변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 배째 안 갚어 그럼 내용증명 보내고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죠.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즉 전세 자금에 대한 부실이 커졌고 이 부실을 어디에서 뒤집어 쓰고 있느냐? 허그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 하반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24년 상반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가 역전세 대란 나는 시기입니다. 자, 어차피 전세는요 2년 뒤에 또 갱신하고 2년 뒤에 또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 계약한 사람들은 2년 뒤에 또 비슷한 때 계약하고 비슷한 때 계약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2년 전에 계약했던 전세금 총합이 24년 상반기가 제일 많고 23년 하반기가 그 다음으로 많다. 그만큼 전세금을 높였는데 그 역전세 대란에 타격을 입을 시기는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은 진짜 심각하게 온다는 소리다. 그러면은 당연히 허그도 대위 변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데 허그에서 대위 변제를 못해주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세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낸 게 뭐예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받는 대출은 DSR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위 변제금까지 나지 않게 집주인들 니들이 집 경매 나가는 거 아깝고 하면은 니들이 돈 빌려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돌려주고 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허그가 지금 당장 위험하고 당장 터지고 당장 망한다.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보다 부실 위험이 많이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실을 분산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에게 DSR 완화해줘 가면서까지 세입자들 여기 보증금까지 안 오고 세입자 보증금 니들이 알아서 갚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순서로 되는 거예요. 그냥 역전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출해주고 그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올 거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허그 터질 폭탄을 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공사비 9천억에 대한 대출보증 보류는 중도금 없이 뭐 이런 거 계약금까지 받고 중도금 없이 해가지고 사업 위험을 분산해서 받지 않고 허그 너네가 감당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설사의 요구에 허그가 가뜩이나 나 대위 변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서 지금 집주인들한테도 리스크 분산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잘못된 요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허그가 안정적이다 이거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터지냐 요건 아니다. 왜냐면요 둔촌주공 사태는 어떤 사태냐 조합 vs 건설사였죠. 뭐 건설사 잘못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조합 잘못이 없다고는 말 안 하지만 너무 조합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있어요. 건설사 잘못 굉장히 커요. 근데 요 이권 다툼이었다면 지금 가련 1구역에 대한 조합은 둔촌주공처럼 조합이 막 뭘 부리질 못해요. 그랬다가 재개발 안 되면 어떡하려고.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기보다는 지금은 허그와 건설사에 대한 대치이기 때문에 뭐 둔촌주공 사태처럼 터지면서 막 공기 계속 밀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조합에 비하면요, 웬만한 재개발 조합은 힘이 없어요. 거기 진짜 우리가 겁나 짱쌤, 우리가 짱짱매님 이런 조합 아니면은 그렇게 잘 못한다. 그래서 그 정도 사태까지는 아니고 그냥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허그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리고 허그는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를 대비할 것이 많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대비하다가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